안녕하세요. 서울 개인택시조합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티의 불공정 배차 개선을 촉구하고 티머니 온다택시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 5월 17일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전국 개인택시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는 카카오티 강력 대응을 위한 조합의 협력사로 티머니 온다를 선정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조합은 12차에 걸친 택시 플랫폼 사업 발전을 위한 TF 회의를 통해 협력사로 티머니 온다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업계와의 상생 가능성, 미래 발전성,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콜 시스템, 회사 규모,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온다택시가 적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양측은 결의서를 통해 상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 정부, 자치단체를 상대로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폭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등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카카오콜 거부 운동을 추진하고 1인 시위 및 스티커 부착 활동 병행, TF 회의도 필요할 때 언제든 추가로 진행하여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가 개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 20일 조합 창립 제51주년을 자축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소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조합 직책 보유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참석하여 행사장 내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약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에는 생일잔치를 나름대로 잘 홍보를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잔치를 못해서 이번에도 못한다면은 좀 뭔가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졸출하지만 이런 행사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졸출하지만 이런 행사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주년 우리 조합 생일날 상을 받게 되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조합이 어느덧 51세라는 생일을 맞은 만큼 택시의 역사는 깊지만 현재의 택시 시장은 변화의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으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카카오티의 독점 시장 횡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차순선 이사장은 5만 조합원의 단결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택시업계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집행부를 믿고 힘을 보태달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 조합원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 조합원이 뇌진탕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약 3주간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28일 오전 의식이 돌아왔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31일 현재 동의자가 약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14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요. 조합은 운전자 폭행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처벌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운전 중 운전자 폭행은 주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형을 금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택시 내 영상 기록 장치와 녹음 기능, 합법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과 국가안전위원회 등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인권 강화 대책 마련. 이번 사건과 같이 주치 폭력의 경우 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택시 운전자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루빨리 택시 내 폭행이 근절되고 피해 조합원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차순선 이사장과 조합 임원들은 22일 오후 강북 갑 천준호 의원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합 임원들은 3월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차례대로 만나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고 택시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9개 그 핸드폰을 넣고 가입한 사람, 안 가입한 사람, 그냥 가입한 사람, 가맹택시 이렇게 쭉 9개를 넣고 콜을 불러보니까 먼 데 있는 차가 와요. 먼 데 있는 차가. 이 정도로 이제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고 시장 결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꼼꼼히 좀 따지고 검토를 좀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가야 이게 법이 책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안에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검토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택시 산업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임원진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을 만나 택시 요금 인상, 할증 제도 조정, 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토론회를 개최해 미래 택시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택시 지원 정책을 위한 서울시 의회의 직접적 중재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잠실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제1차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하고 임원 사임에 따른 보상, 이사, 감사 전원 해임, 이사, 감사, 대표이사 선임 등 6개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복지법인 임원이 전원 해임되고 노동갑 전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부사장이 대표이사에 선임되고 김응태 전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감사가 부사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비상무 이사에는 우기용 전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이사, 우병상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양천 지부장, 문희준 전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이사, 윤석범 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손상훈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본부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이영식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과 김치각 전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이사가 각각 감사에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병영 철학의 원칙을 투명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에게 이익 배당을 최대한 시키고 우리 주주의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은 이번 새 임원 선임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 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공모를 통해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보급분 200대에 대해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택시는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최근 2년 내 전기 택시 지원을 받은 개인 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필수 요건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구매 지원 신청과 보조금 지급 시청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공고,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 개인택시조합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